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7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보당은 이 예산을 시민 뜻대로 쓰자며 사용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다음해 추경 예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중앙동 수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7월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 대립을 보여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의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조합장을 인사청탁과 친인척 비리 혐의, 부동산 임대 특혜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7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진보당은 이 예산을 시민 뜻대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익산시는 다음 해 추경 예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가 연간 익산시 예산 결산서를 분석했습니다. 결산 잉여금 중 다음 연도 2월금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016년 732억, 2017년 781억, 2018년 783억, 2019년 819억, 지난해 72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익산시 결산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공영개발 190억, 상하수도 50억, 농공지구 조성 36억, 주차장 9억, 주택사업 8억 등의 순서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는 관행적 예산 수립 말고 실질적인 예산 수립이 절실하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세금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다시 쓰거나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묵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로 예산이 남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보당은 남은 예산 시민의 뜻대로 씁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시민 1000명이 참여해 모아진 주민 요구안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치매 관련, 공공 치매 병원을 좀 만들어 달라랄지, 또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랄지, 또 그 전기차에 대한 또 이렇게 시설 확충 요구가 많고요.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전기료, 수수료 이런 감면 지원이랄지 이렇게 크진 않더라도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한편 익산시는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도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포함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의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서 초과 세입도 발생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나오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다음 연도 추경 자원으로 활용해가지고 본 예산에 못 세운 현안 사업이나 보조 사업들에서 그걸로 활용을 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 활용 방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새만금에 보리를 심으면 먼지 날림을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보리를 10월에 파종하면 바람이 강한 이듬해 2월에서 5월에 보리가 지면을 덮어 먼지 날림이 87%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주변에는 먼지 날림으로 인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오는 2026년 개항하기 위해서는 배후 부지를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항 두 선석 개항이 배후 부지를 국가예산으로 조성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 부지는 국가예산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새만금 신항도 민간 자본에서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만금 송변전 설비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솔라파워는 최근 진행한 수상태양광 34만 5천 볼트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 6차 입찰에서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지난 10개월 동안 6번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번번이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자진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4,200억 원대 공사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일제가 조선 침략을 위해 그린 각종 지도를 한자리에 모은 매의 눈으로 조선을 보다 근대지도 특별기획전이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12월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전시회에서는 1910년 당시 한반도 전체 철도와 통신선 등을 담은 조선교통전도와 조선지질도, 곡물검사소 배치도, 조선특산물지도, 광맥지도, 여행지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병합을 기념해 제작한 대일본 전도,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세뇌하기 위해 가르쳤던 지리서 등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익산 중앙동 수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는데요. 하지만 이제껏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니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중앙동 수해 직후인 지난 7월 13일 중앙동 일대 상인 회장들과 익산시 하수도과 관계자, 전문가 및 변호사 등 12명이 수해 원인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만들어진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수해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시의회에서 한 내용에 거의 다 들어있을 텐데. 조사단 활동이 답보 상태인 이유는 용역 추진에 있습니다. 전시영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장은 조사단 2차 회의부터 용역 추진을 논의했지만 전문가와 피해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 브레이크를 걸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니까 회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피해 주민들은 촬영된 CCTV 화면과 사진 자료를 활용해 수해 원인에 대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음에도 용역 추진만을 검토하려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를 100% 수용해야 한다라는 단서 때문에도 더 이 부분을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용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기존 자료들만 가지고 객관적인 수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위에 솟구치는 거 가지고 원인이 뭔지 몰라요. 안에 거 다 조사해서 용역을 해봐야지. 원인 규명을 하려면 정량적으로 해야지. 수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민관합동조사단.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익산 장전마을을 수차례 점검하고도 발암물질의 원인인 불법 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오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전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에게 암이 발병하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는데도 그동안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이 7차례나 현장을 점검했지만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다면서 전라북도나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금강농산이 퇴비로 써야 하는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다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익산의 경제정책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원을 시장과의 만남에서 다이로움과 근로청년수당, 마을자치연금 등 익산형 경제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일 시장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신 대행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군산과 익산이 3년 이상 5년 미만의 미실시 지자체에 포함돼 감사원의 정기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대행감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대행감사에 대해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도화된 기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디지털 금융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빅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하고 금융협력사에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 부정사용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겁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행위 등입니다. 군산의 한 지역 농협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조합장을 인사청탁과 친인척의 비리 혐의, 또 부동산 임대 특혜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조합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추가 고발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지역 농협. 인사청탁과 친인척 비리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농협노조가 지난달 초 군산 A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조합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가지. 농협의 한 로컬 푸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지시해 공정해야 할 용역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지점마트의 임대차 계약 모집 공고에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점 이전과 관련해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농협 사업에 도움을 준 중앙의 인사에게 답례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후 이사회 실비를 수령하도록 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농협 소유의 창고를 3년 전 임대한 후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법적 조치가 늦어져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제보를 확인해 본 결과 혐의가 드러나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좀 있었고요. 그 내부 고발을 노조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장의 전횡이 너무 커서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노동조합은 조합장이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모든 고발을 멈추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근데 조합장께서 그렇지 않다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2차 추가 고발 또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원 선발은 청탁이 아닌 추천이었고 마트 임대차 계약 관련과 지점 이전은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 임대관리 소홀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중앙의 인사에게 답례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은 노조 측의 고발건에 대해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군산의 한 농협.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145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2,55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3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명을 비롯해 정읍과 완주 각각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외국인 감염자가 8명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1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5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가 군산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6만 6,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군산 인구 26만 5,770명보다 374명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 1월 군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2개월 만에 누적 검사자 수가 인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익산 시민이 전체 60%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익산 지역 1차 접종자는 22만여 명으로 익산시 인구의 78.6%에 해당하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시민은 60%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18세에서 49세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11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쯤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47살 노동자가 중장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공사 압축기를 실은 1톤 트럭 주변에서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 대형 건설 장비인 천공기와 굴착기 사이에 몸이 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공사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9건이 발생해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 51명 부상과 비교해 32.5% 줄어든 것입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절도 피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장에 수감된 A씨가 검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을 폐쇄하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유치인을 격리 조치했으며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경찰관과 유치인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감 전 A씨의 발열 검사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에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데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효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효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경로 효친 실천에 나섰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은 오늘 장수 어르신 17가정을 직접 방문해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효문화 도시답게 모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IAC 아태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평생학습교육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일과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IAC 아태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군산을 테마로 동네 문화카페 사업과 발달장애인 학습관 운영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군산시는 일본 오카야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함께 평생학습 교육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IAC는 국제 평생교육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교류하는 국제 평생교육기관으로 군산시는 지난 2008년 가입 이후 2018년에 IAC 우수교육 도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산 실비 횟집이 전북 천년명가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 실비 횟집은 전북 천년명가 인증 현판과 경영 개선 멘토링, 특례 보증, TV 홍보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전북 천년명가는 지난 2019년부터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협력해 30년 이상의 전통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뤄진 이번 포상에서 김병기 관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노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 규모 성장과 복지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도 인정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표창 시상은 정원일 익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감동적으로 담아낸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를 10월 16일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익산 금마면 지역협의체가 경화루를 착한 가게 4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11월 6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종목은 3개로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회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까먹었어. 뭐였지? 엔딩인 거죠.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